안녕하세요. 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을 알려드리는 정책생활반장입니다. 정부에서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제 발표했는데요. 전국민으로 확대됐을 뿐만 아니라 세부 추진 일정, 그리고 지급 방법, 기부금 세액공제 등 많은 세부 사항들을 정부에서 밝혔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밝힌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필수 사항들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소득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기간 중에 여당과 야당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으로 확대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소득하위 70% 지원이 사실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긴급하게 지원되기 힘들고 또 소득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 간의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전국민 지급안으로 돌리게 되었고요.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민주당에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당 정간에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정부에서는 전국민 지급안으로 바꿔가지고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이제 전달을 하게 됐는데요. 2차 추경안 같은 경우가 지금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세부 사항들이에요. 이 2차 추경안 같은 경우에는 29일에 이제 국회에서 국회 의결을 하는데 이때 통과를 전제로 한 2차 추경안입니다. 그래서 세부 사항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기준 및 금액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종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가구 원수에 따라 가지고 차등 지원을 하는데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40만원, 그리고 2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60만원, 3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80만원. 근데 이제 4인 이상 가구 같은 경우가 100만원인데요. 5인, 6인 가구 이런 가구라 하더라도 100만원까지만 지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데 인당으로 지원을 해줬으면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 형평성에 문제가 없을 텐데 사실 뭐 다자녀 가구, 부모님을 모시는 가구 같은 경우가 뭐 이렇게 오히려 더 힘들면 힘들었지 더 뭐 쉽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조금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다음으로 지급 방법인데요. 이제 지급 방법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대상에 의해서 조금 다르게 이제 지급이 되는데요. 일단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수급자 이렇게 총 270만 가구에게 현금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를 직접 사용하기가 힘드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사실 현금을 지급하는 게 더 맞다고 보고요. 현금을 지급하는데 5월 4일에 바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공과금도 밀려있고 핸드폰 요금도 밀려있는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5월 4일날 지급을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저소득층 지원 같은 경우에는 4월 29일날 국회 통과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5월 4일날 현금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 가구인데요. 약 1,900만 가구인데 지역사랑 상품권, 그리고 전자화폐, 소비 쿠폰 이런 식으로 이제 지원을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도록, 그리고 또 서울시 재난생계비 뭐 이런 식의 3개월 안에 써야 되는 그런 식으로 지급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급 일정 및 세부 추진 일정을 좀 보면요. 국회 추경안 통과가 먼저 돼야 돼요. 국회 추경안 통과가 어떤 과정으로 되는지를 조금 보면은 정부 2차 추경안을 이제 국회에 제출한 상태고요. 지금 국회에서 추경안을 심사를 하게 돼요. 이 심사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의결을 하게 되고 이게 통과가 되면은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긴급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정부에서는 29일 추경안 통과를 전제로 해서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계획을 또 밝혔어요. 이런 과정들을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국회에 압박을 하는 그런 제스처로 지급 계획을 밝혔는데, 정부에서 밝힌 세부 지급 계획을 좀 보면요. 29일 추경안 통과를 전제로 한 정부의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계획이고요. 29일날 이제 통과가 되면은 5월 4일부터 취약계층, 아까 말씀드렸던 저소득층에게 현금으로 우선 지급을 하고요.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상이 되는 가구가 이제 1,900만 가구 이상이고요. 그리고 1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사실 이거는 현금은 아니고요. 선불카드, 그리고 이제 소비쿠폰, 뭐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화폐
이런 식으로 지원금을 지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15일이 있는데 이 15일은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가 돼요. 이제 정부에서는 예를 들면 5월 초까지 국회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대통령이 긴급 재정 명령권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조금 이제 암시를 보였어요. 의지를 보였어요. 그만큼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는 긴급하게 지급을 빨리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당연히 아무래도 타이밍이 중요한 긴급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최후의 수단까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확대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을 할지 기획재정부에서 밝힌 바를 좀 보면요, 먼저 기존의 예상 규모는 9조 7천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전 국민으로 확대가 되면서 14조 3천억 원으로 늘게 됩니다. 보시면은 4조 6천억 원이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지원 가구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1478만 가구에게 지원을 하는 거였는데 이게 전 국민, 그러니까 2171만 가구에게 지원을 하고 693만 가구가 증가가 됐습니다. 4조 6천억 원이 증가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조달을 하느냐, 이거를 밝힌 바를 보면요, 3조 6천억을 이제 국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을 하고요. 적자 국채 발행이죠. 그리고 나머지 1조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세출 조정을 통해 가지고 마련을 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적자 국채 발행하고 그다음 정부의 세출 조정 이제 세부 내역을 가지고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 사이에서 심사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긴급재난기부금이란 거를 마련을 하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 처음에 나올 때 100% 확대될 거라고 저희가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때도 이제 우리가 조금 기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긴급재난기부금이라는 어떤 제도 자체를 좀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부금 내용을 좀 보면은 모집기부금과 의제기부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할 때 기부 의사를 표시한 금액을 기부하는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한 다음에 받으신 다음에 수령자가 기부 금액을 이제 이 정도 하겠다, 뭐 더 하셔도 되고요. 기부 금액을 표시한 후에 하는 기부, 이거를 모집 기부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의제 기부가 있어요. 의제 기부 같은 경우에는 미신청자, 그러니까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금으로 조성을 한다는 얘기고요. 미신청자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안 하셔도 이거를 나는 기부를 하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말이죠. 수령 이전, 이후 모두 기부 가능하다라는 점, 이게 이제 아까 여기 이렇게 나왔던 거죠. 신청 시, 신청 후, 그리고 신청 전에도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또 기부 금액 선택 가능, 내가 또 여유가 더 되고 나는 좀 사회 지도층으로서 조금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긴급재난기부금을 제도를 좀 마련하고 있고요. 최대한 편리하게 기부를 좀 더 많이 하실 수 있게,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기부를 좀 하실 수 있게끔 유도한다라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급재난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가지고 고용안정, 그리고 직업능력 개발 사업, 실업급여 지급, 이런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 긴급재난기부금을 어떤 유도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 세액공제를 조금 해준다고 해요. 법정기부금, 국가에 금품을 기부하게 되면은 법정기부금이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15%의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100만 원을 기부하게 되면은 15만 원의 세액공제, 또는 이제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이제 15만 원 받게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이상 고액기부자 같은 경우에는 30%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이게 이제 조금 더 특이한 사안이고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부하신 금액을 필요 경비에 산입해가지고 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경비 처리를 해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기부를 하실 분들은 이거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2차 추경안 필수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이제 국회에서 통과만 되면은 정부에서 밝힌 대로 4일에는 저소득층, 그리고 13일부터는 일반 국민들에게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야당에서도 사안의 긴급성을 좀 인지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통과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만큼 엄중하게 심사를 해야 하고, 또 세출 조정 같은 경우에도 세세하게 잘 따져서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통과가 된다면은 오늘 설명드린 방안으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될 예정이니까 이제 국회 통과를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정생반을 시간 내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정책이나 복지제도가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생생히 취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